조금 더 음모론적으로 나가보자면 이 조직의 실제 활동 내역은 공개된 바가 없거든요. 셜록 홈즈를 만든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라면 우연이죠. 둘이라면 가능성입니다. 근데 셋은 저는 패턴으로 봐요. 논리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까요? 방송에서는 이것저것 얘기하죠. 오늘 이야기 두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이유들, 두 번째는 제가 유튜브라는 이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자, 시작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들, 전쟁, 유가, 물가, 금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이 지속되고 있죠. 오늘 기준으로 트럼프가 이란과 합의가 거의 다 됐고 서명 시간과 장소 뭐 이런 것만 남았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는데 모르죠. 우리가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휴전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유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 사람들은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금리 기조 자체가 인상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심리도 좀 많이 꺾이게 된 것 같아요. 예금 금리가 1%면 넣어놔도 이자를 별로 안 주니까 5% 정도 되면 굳이 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뭐 100만 원 넣어놨을 때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2, 3억 넣어두면 쏠쏠하거든요.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안전자산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돈이 자연스럽게 안전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유가가 오르고 전쟁 종전 소식은 갈팡질팡하고 있고 채권금리는 치솟고 비트코인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 클래리티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날개가 달리게 되는데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에 대한 상승 기대감 자체를 꺾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금은 이미 방향을 말하고 있죠. 반도체와 AI 관련 주식으로 빨려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라면 이런 장에서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 욕먹겠죠. 당연히 비트코인 ETF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만약에 거부라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트레이더한테는 앞으로는 더 이상 돈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시류와 반대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큰 자금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안 좋은 시장에서 빠져나가 있어야 그거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돈을 맡긴 사람도 생각할 거니까요. 자, 이게 지금 시장의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언가 이유가 있다가 이유입니다. 물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갑니다. 2분기부터 코인 시장을 더 떨어뜨려야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의심, 이 의심이 계속해서 들게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영화 내부자들 아시죠? 기업인, 정치가, 언론인이 한편이 되어 대중을 이용하는 스토리.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는 아닐 거라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한번 추리를 해볼게요. 솔개라는 새 아시죠? 독수리과의 맹금류인데요. 솔개가 스스로 발톱과 부리를 갈아내고 있는 고통의 시간, 그 고통을 지나야만 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 예전에 회사 강의에서 종종 나오는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부리와 발톱을 스스로 깨면 출혈과 감염으로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요. 중세 우화집에서 나온 이 이야기가 동기부여 컨텐츠로 퍼졌던 거예요. 이게 우화일지라도 지금 미국을 설명하는 비유로서는 적절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안팎으로 전쟁 중이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대내적으로는 트럼프가 수십 년간 정부와 커넥션을 유지해온 월가 세력을 쇄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무기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신흥 세력,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를 봤을 때 미국은 타이타닉처럼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에요. AI 혁명과 시너지를 내야 다시 한번 최강 국가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말이 없는 거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거고요. 오는 7월 4일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정확히 250년이 되는 날입니다.
250년에 한 번 오는 날인 거예요. 트럼프는 자신의 유업을 역사에 새길 순간으로 이 날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의 방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날로 250주년 이 7월 4일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못 쓰겠죠.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전략 비축,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선언에 이런 도구들이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 게 그 순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면 어떨까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격을 충분히 눌러놓아야 발표 이후 폭등의 폭이 커집니다. 트럼프는 시장을 살렸다라는 명예를,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바닥에 가깝게 깔려 있어야 발표 하나에 뒤집힌다는 느낌이 극대화되죠. 언론이 비트코인 시즌 종료를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미국의 250주년을 트리거로 예를 들어드렸는데 플라자 합의가 사전에 예고가 됐었나요? 닉슨의 금태환 금지를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나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 트리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를 사전에 알면 오히려 더 그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준비가 끝나면 어느 순간 그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려면 먼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겠죠. 가격을 억누른다는 건 그만큼 위로 올라와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올해 3월 말부터 5월 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와 경제 매체들은 AI 혁명, 반도체 수급 부족 이런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비트코인은 철저히 외면받았고요. 좀 더 음모론적으로 좀 나가보자면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으로 유명하죠. 스트래테지, 이 회사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스트래테지가 이 32개 안 팔면 막 큰일 나는 지금 상황인가요?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이걸 팔았을까요? 비탈리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올 2월에 17,000개의 이더리움,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에? 그리고 조셉 루빈이라고 이더리움을 비탈릭과 함께 만든 공동 창시자가 있거든요. 이더리움 11만 개. 이 사람의 지갑이 3년간 잠잠하다가 갑자기 깨어났어요. 스트래테지, 비탈릭, 루빈, 앞서 말씀드린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라면 우연이죠. 둘이라면 가능성입니다. 근데 셋은 저는 패턴으로 봐요. 단톡방에서는 이미 올해 비트코인 시즌 종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커튼 뒤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정치인도 기업가도 언론인도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실제 미국 정부에서는 PPT 공식 명칭이 금융시장 실무 그룹이라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 레이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만든 조직이에요. 금융시장의 개입 권한을 갖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실제 활동 내역은 공개된 바가 없거든요. 하지만 존재 자체는 공식 확인된 사실이에요. 2024년 5월 미국 재무부가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바이백 프로그램을 재가동했습니다. 공식 목적은 시장 유동성 강화. 월가의 일부 전략가들이 이것을 보고 PPT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식 부인은 없었어요. 보이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논리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어야 투자자로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제가 리스크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난 후에도 남는 것이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자에게는 항상 두 가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자산이 폭락하는 리스크. 두 번째는 내가 사지 못한 자산이 폭등하는 리스크. 전자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이고요. 후자는 기회를 놓친 리스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손실에 더 민감해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건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들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았을 때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지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6만 달러에서 반등하면 그때 들어가도 된다. 바닥 더 확인하고 사도 안 늦는다. 혹시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바닥을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는다는 말, 직접 투자를 안 해본 분들이 한 얘기일 수 있어요. 6만 달러를 찍고 올라가는 걸 보고 사겠다라고 하는 건 마치 내가 가진 주식의 평단가 아래로 내려오기 전에 팔아가지고 손실을 안 만들면 된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아,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손실을 안 볼 수 있어.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 아래로 내려
내려오기 전에 내가 무조건 팔 거거든. 나는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들어갈 거야. 바닥을 확인하고 손실이 나는 순간을 타이밍을 맞출 수 있으면 투자를 누구나 잘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이미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잠든 시간, 마치 오늘 새벽에 지표 발표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 튀어있는 주가처럼 말이죠. 그러니 주변의 예상과 전략들을 참고는 하시되 그 관점을 비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투자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전자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있다면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중에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라는 물음이었는데요. 저는 주식의 80%, 비트코인의 20% 비중으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그 20% 안에서도 조율이 있어요. 현물과 ETF 비중을 계속 조율하고 있거든요. 현물은 한 번도 판 적이 없고 ETF는 매수 매도하면서 운영 중입니다. 만약 단기간에 돈을 버는 게 목표라면 비트코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7년 전부터 금과 은을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나스닥이 몇 배를 상승하던 레버리지가 얼만큼 수익을 저한테 안겨줬던 금과 은을 꾸준히 모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모으는 자산이 금과 은에서 비트코인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을 진짜 돈인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단지 단기 수익 수단으로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주식 쪽을 보시는 게 더 낫고요. 진정한 자산을 구축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좀 셜록 홈즈 놀이를 해봤는데요. 셜록 홈즈를 만든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가능한 것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아무리 있을 것 같지 않더라도 남은 것이 바로 진실이다. 오늘 얘기가 음모론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었다면 제가 그거 의도한 거 맞고요. 그런데 오늘의 목적은 여러분을 음모론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 하나를 나의 투자 판단 안에 심어두는 게 그게 오늘 시간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자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불합리하고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수면 아래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투자 정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제가 알고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이 채널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치가 실제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